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억 자산가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는 건데요.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50분 동안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살펴보기 전에 오늘장 마감 시황과 상한가 달성한 종목 무엇이 있었는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마감 주요 지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뉴스도 많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 새로운 뉴스보다는 확실한 숫자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이성적인 판단하셔야 하는 자세 갖추셔야 합니다. 네, 유가 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장중 2,500선 탈환 시도도 하는 듯 했었지만서도요. 또 11시를 기점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 보이더니 0.86% 하락한 2,465선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요. 장중 좀 힘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으로 우리 시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까지 현물과 선물 모든 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 2016년 탄핵 결과가 있었을 때는 외국인이 조금 들어와 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가량 팔아넘기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에는 885억 원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개인과 기관이 팔아넘기는 물량 조금은 받쳐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 빠지는 물량보다는 이 기관이 사들여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올라갈 지수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부분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한가 달성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무려 16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었던 만큼 대부분의 종목이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였고요. 오늘 상한가 살펴볼 종목들도 차기 대권 주력주들이 더 활발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관련주고요. 이 유라테크의 본사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수혜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상한가로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 테마주고요. 써니주, 안철수 관련 역시나 정치 테마주가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수익 얻어드릴 수 있는 마스터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액에서 100억 부자가 되는 길로 활짝 열어주실 마스터님은 바로 스윙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김충성 마스터님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방송사에서 모셔가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 오늘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마스터님이 골라주시는 종목 정말 백발백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선 정말 종목 고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점 우리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우리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확실한 타점,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수익 플랜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제가 참고해서 마스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로 꼭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확실하게 돈이 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스터님과 좀 더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가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은요, 다양한 방송사에서 투자대회 우승 경력 때문에 정말 모든 방송사가 원하는 종목 백발백중 마스터 김충석 마스터님 모셔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오늘 굉장히 정치 리스크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요. 마스터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브리핑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은 아마도 이제 시장이 좀 트렌드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일부 로봇하며 또 화장품하며 이런 쪽으로도 이제 좀 우후죽순 네,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건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종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좀 모호한 상황에서는 또 이제 신규주들이 좀 반응하기 마련인데 일부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어찌 보면은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의 좀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의 그 탄핵 심판 그 결과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는 수급이 또 이제 쏠리는 곳이 명확해진다. 이게 뭐 단기가 됐든 좀 긴 호흡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이제는 뭐 그 트렌드 어디로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여러분께서 제대로 좀 캐치를 하셔야지만이 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나름의 또 결과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기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아마도요. 뭐 결국에는 사실 종목이에요. 네, 그런 종목들 또 사실 2,500개가 넘는 이런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이런 시장인데 과연 어떤 종목을 내가 잡아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아마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덤으로 또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어느 매체든 처음 나오면은 좀 오글거리지만 자기소개를 합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앵커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 이름 충성으로 이행시를 지어볼 건데요. 네. 충 한번 띄워주시죠. 네. 충성스러운 종목으로 성공 투자 돕겠습니다. 네. 결국엔 종목이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좀 일부 종목 안에서 요즘은 순환매 장세를 보였다면 오늘부터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확실하게 정해지겠다. 좀 변화의 가능성 언급해 주시면서 확실한 종목 골라주시겠다고 자신감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 좀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마스터님에게 한번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 초반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11시 22분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과와 함께 롤러코스터 장세 보여줬었는데요. 네, 마스터님 그러면 앞으로 좀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의 향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트렌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게 기존에는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네. 어디에 정해져 있었냐면은 항상 수시로 이슈죠, 이슈.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섹터에만 이제 매수세들, 뭐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명확해졌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뭐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좀 끌어왔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전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급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그동안의 비상계엄 이후로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항상 높아지고 그러면서 정치 인맥주들이 반응했습니다. 근데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오늘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확실하게 대선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단 말이죠. 이제는 뭐 예비 후보들이 이제 등록 기간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관련 그 인사들과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막 튀어나올 겁니다. 뭐 심지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같은 김씨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모멘텀을 가지고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동문이다, 뭐 학연, 지연부터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본다면은 이제 그 인사들의 뭐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하나같이 또 이제 정책 쪽으로도 몰리게 돼 있어요. 때문에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인맥주들 그리고 정책주들로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어찌 보면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 5년마다 찾아오는 빅 이벤트입니다만은 이제 좀 더 빨리 찾아왔죠. 네, 그런 만큼 어찌 보면 이제 좀 짧은 기간이에요. 뭐 어찌 보면 60일 이후에 뭐 대선이 치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먹거리는 그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잘 기회를 엿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또 이제 공략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러면 정책 테마도 한번 집중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 좀 일자리 관련주나 저출산 관련주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뭐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뭐 애가 둘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 키웠단 말이죠.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출산율이 0.7까지도 깨뜨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뭐 수백조를 들여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못했죠. 물론 이제 그 지난달인가요? 조금 그 출산율이 좀 올랐다라는 이런 그 기사를 좀 접해본 것은 제가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뭐 출산율 자체는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제 대선 주자들 후보들이 또 이제 내놓는 정책들이 또 얼마만큼의 또 이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관련주들은 역시나 탄력을 나타내기 마련이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이름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네, 뭐 신규주도 있고 그러니까 상한가가 그쪽에서 한 두세 개가 정도가 나온 부분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플랜티넷을 비롯해서 뭐 일자리 관련주 이런 부분들도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뭐 평소에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주 끼 있고 세게 움직이는 즉 상한가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불과 10개 미만이었던 그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이슈를 통해서 뭐 상한가가 대거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16개 정도의 그 대거 상한가가 나타난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뭐 인맥주들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또 정책주들 뭐 일자리도 좋습니다. 뭐 저출산 관련 쪽 그쪽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분명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쪽은 뭐 변동성이 커서 내가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용기를 가지고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엿보는 이런 자세가 지금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수급에 집중해 봐야 한다면서 또 이번 탄핵을 이유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서 정치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까지 한번 집중해 보셔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관련주는 탄력을 받기 마련이니까 계속해서 집중하며 종목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관세 정책 역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치 리스크는 오늘로부터 조금 해소된 듯 보이나 아직 미국 상호 관세로 인해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으로 좀 관심이 돌아가며 불안 요소가 다시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스터님, 앞으로 관세 정책과 관련된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처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 1.0, 2016, 17 이 정도에서도 사실 그때는 이제 미국이 중국만 때렸어요. 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는 이 중국 쪽과 좀 더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많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정말 글로벌 각국을 지금 다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든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요. 25% 관세 맞았어요. 뭐 경제 뭐 성장률이 뭐 낮아질 것이며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 시장에서 대표 주자가 또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뜩이나 이제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이제 빠르면 이번 달에 하니까 2분기서부터 또 낸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 최대 생산 기지가 또 베트남 정도에 좀 있죠.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베트남이 좀 관세를 46%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뭐 폭탄을 한 2번 맞았다고 할까요? 당연히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뭐 최근 시장이 뭐 정치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 관세 리스크와 좀 맞물려서 사실 어느 쪽이 더 크냐라고 했는데 오늘 좀 명확해졌습니다. 이 관세가 좀 더 우리 시장에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그 전부터 오늘 물론 이제 전날 미국 증시가 워낙에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나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탄핵 심판을 앞두고서 계속적으로 만회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좀 미치면서 좀 제한되고 부진한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든 관세는 물론이고 또 정치적인 부분들은 오늘 하루 왼종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종목입니다. 그래요. 이 종목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시간에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아마 이 부분들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그 코스피 지수 의 모습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3월이었죠. 3월 중반부터 지금 여기서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 전부터도 두들겨 맞고 만회되는가 싶다가도 두들겨 맞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접근해 보세요. 연봉으로 봐보겠습니다. 봉 하나가 1년이에요. 딱 지금 보니까 약 30년 정도의 기간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이 뭐 좋다 좋은 게 없죠, 사실. 나쁜 것만 있어요. 그런데 더 안 좋았던 시점, 여기 이거 보시나요? IMF 때네요. 이거 IT 붕괴 때였죠. 그리고 이때는 어디 뭐였습니까? 미국 리만 사태, 네, 금융위기 그때였습니다. 또 중간중간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뭐 트럼프 1기 때 네,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이런 1년 내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래 꼴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를 거치고 그리고 지금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지금보다 분명 더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저점들이 꾸준하게 지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뭘 시사할까요? 아니 그럼 누군가는 이럴 때 매수했다. 또 이럴 때 매수했다. 이럴 때 매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 이때 공격적으로 또 매수했다? 또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나쁜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상향인데,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긴 호흡이에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시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힘들 수밖에 없죠. 왜? 뭐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이렇습니다. 최근에 오늘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그나마 해소가 되니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지점. 아래 꼬리 달고 지금 반등했죠. 지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 가격적으로 본다면 1,430원 내외 그 정도는 또 이제 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 환율이 또 이게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장으로서는 또 재지부진하겠죠. 근데 환율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꼼꼼히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더불어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볼게요. 오늘 수급입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살펴주셨습니다마는 현물 메이저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이게 메이저들이 엇갈린 동향들을 나타내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 고질적 문제죠.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뭐 시장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일 이슈에 의해서 섹터가 부각이 되죠. 또 그들 종목들. 이게 시세가 뭐 연속되고 지속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면 되니까. 하지만 속도가 빨라요. 어제는 저기였다, 오늘은 여기. 또 내일이면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옵션 쪽을 본다면은 콜옵션, 특히 외국인입니다.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하네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은 우하향의 수익률 그래프예요. 상승하면은 손해 납니다. 하락해야지만이 수익이 극대화될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메이저들의 비우호적인 수급 구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뭐 관세다 뭐다
환율도 환율이다 뭐다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이저들의 일관성 없는 수급 패턴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는 상황이다라면은 아마도 우리는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물론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한해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짧은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께서 임해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살펴보면 최대 생산 기지가 베트남인데 또 베트남의 관세가 많이 부과됐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수 관점에서 장기전으로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혹은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는 이렇게 분위기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이 전해주시는 시장 상황과 이슈 파악을 토대로 확실하게 수익 내는 종목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장중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계속해서 이슈 파악해드리고 종목과 타점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수익 얻어드리는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상한가 달성한 종목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파악해야지 이 종목 계속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상승 구간 어디까지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수익 가져다주는 종목 무엇인지 함께 마스터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오늘 상한가 달성한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 유라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유라테크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저도 들었습니다. 뭐 세종시에 이제 본사가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세종시 이제 이전이 되겠죠. 뭐 행정 수도가 이제 이전 그거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어요. 실제로 유력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행정 대통령실을 네, 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봐라 이런 지시를 좀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인 뭐 유라테크가 가장 먼저 세게 반응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이거는 사실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이슈들이 앞으로 지속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차트 통해 보시면은 지난 12월이었습니다. 네, 12월 달부터 꿈틀꿈틀하다가 또 한 2, 3개월간 계속 옆으로 가요. 충분한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한번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좀 눌리는가 싶더니 그리고 오늘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거래가 이렇게 실려서 한 500억 가량의 거래 대금이 좀 실리는 이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슈 지속 여부입니다. 이게 뭐 그냥 검토만 하고 말아버리면은 안 되겠죠. 때문에 이제 검토 말고도 실제로 액션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분봉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런 모습이네요. 이거 오늘 시작했다가 물론 이제 11시 그리고나 지나서 이제 이런 거 탄력을 나타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따라붙는 케이스.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은 단타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식의 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따라가다가 물리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상가가 됐다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기다리는 식의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분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아마도 밀리게 된다면은 한 11,000 중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예요. 많이 내려와야겠죠. 지금 거의 14,000원에 가 있으니까 많이 내려와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또 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많이 떴습니다. 이 자리에서 따라가자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에 관심을 두자라는 케이스에서 이 종목은 그냥 관상용으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유라테크가 세종이 차기 행정 수도로 관심을 받으며 이러한 모멘텀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또 단기적인 정치 이슈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에 섣불리 따라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단타 관점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다음 상한가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경남스틸입니다. 경남스틸의 오늘 상한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추가 상승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왜냐면은 그래요. 차트를 통해서 먼저 좀 보시면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이 케이스를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남스틸의 그 회장이 뭐 경남 상공회 이쇼 거기 재임하던 시절에 뭐 홍준표 그 시장과 뭐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관련주로 좀 꼽히는데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에도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력 인사들의 그 액션 또 이제 물론 이제 그렇죠. 또 네거티브에 또 이제 막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종목별 다소간의 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 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뭐 비상계엄 이후에 그렇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후보 출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탄력을 나타냈어요. 가격적으로는 약 3,000원이었던 주가가 약 7,000원까지 좀 올라섰던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눌림이 깊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좀 밀렸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했고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빼고 놓고 본다면 첫 상한가예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을 본다면 또 이제 형성됐었던 박스권을 넘으면서 또 강하게 돌파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저항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지지가 되겠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이전에 직전 고점대였던 한 5,500 정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접근 가능해 보이고 뭐 이 자리에서 따라가자라고 한다는 것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만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상한가가 최근에 뭐 한 번씩 나왔던 종목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매매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종목도 어찌 보면은 오늘의 상한가가 충분히 매매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경남스틸 최근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첫 상한가의 꽃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는 지지의 타이밍 아닐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정확한 접근 타이밍까지 함께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 상한가 종목 써니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써니전자의 오늘 상한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것도 뭐 안철수 의원의 이제 후보 가능성, 등록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본다면 대거 정치 인맥주들이라든지 정책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엮여 있다. 바로 이런 그 결과를 내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기획부에서 근무했던 분이 이 써니전자의 그 사장을 대표이사를 이제 역임을 좀 했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맥주라 하더라도 이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뭐 경남스틸과 마찬가지 흐름인데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비상계엄 그 이슈로 인해서 이런 탄력을 나타냅니다. 역시나 조기가 대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밀립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또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충분히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고 또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다면은 상당한 매물들이 이 자리에 또 이제 그 저항들이 좀 쌓여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오늘 강하게 거래도 실리고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뭐 다소간의 등락이 있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 대신에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또 관련 없다 이런 그 말씀까지도 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시고요.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직전 고점까지도 지금 거의 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만약에 더 가면 좋겠지만 들어갔는데 밀리면은 고점에서 물리는 케이스가 되겠죠. 때문에 상한가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발 빠른 대응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분봉의 흐름을 보자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가 되겠죠. 네, 이런 자리들 약 2,600, 700 정도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체크하시고 밀리게 된다. 그래도 해야겠다. 네, 2,600, 700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기를 해보는 이런 전략을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인맥주 사이에서도 사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또 차트를 두고 봤을 때 이 종목 추가 상승성은 앞으로 좀 염두에 둘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만 오늘 상한가 갔더라도 내일 바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상한가 종목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시거나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면 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이 요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참 종목 선별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확실한 타점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2부에서는 마스터님과 이렇게 상한가 종목 이슈 지금의 시장 전망 함께 살펴봤고요. 3부에서는 마스터님의 강의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순간이실 겁니다. 꼭 오를 수 있는 종목,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마스터픽 제공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3부에서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3부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마스터님의 비법 강의와 함께 당장 내일이라도 공략해볼 수 있는, 수익 얻을 수 있는 마스터픽 종목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스터님의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요즘같이 시장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사실 투자자 스스로 이 차트 어떻게 읽어나가고 시장 상황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그 능력 기르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 길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스터님이 강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어떤 것 준비해 주셨을까요? 결국엔 종목이란 말이죠. 이 부분들은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500개가 넘는 종목 상장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대체거래 우세 때문에 8시까지도 이제 거래가 되긴 하는데, 근데 어느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을 하고 다루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지 또 여러분들 결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트렌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대로
또 맞춰가야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고민을 했어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 되겠죠. 항상 지금 오늘 강의 또 이어서 또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쉬울 거예요. 네, 이제 종목 선정, 프로세스 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딱 나왔네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네, 첫 번째 탑다운 방식이 있고 그리고 버텀업 방식이 있네요. 뭐 딱 나오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밑에 거는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위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경기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네. 뭐 원자재를 환율 포함, 금리가 어떠며 또 글로벌 각국의 또 원자재 가격 추이들은 어떠며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이제 괜찮은 산업을 골라내게 돼 있습니다. 또 산업을 골라내면 또 유망한 산업이 나왔으면은 또 거기에 그걸 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 종목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양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오너의 또 질적인 부분들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종목 괜찮은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타점을 잡고서 이제 해 나가는 것인데 장점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식 과연 내가 해야 될 때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유망한 거 하며 수급적인 부분들 하면 타이밍 이것저것들 다 하고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웃기게도 지금 해야지 하고 보면 이미 주가가 저기 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걸 사야 되나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이제 많이 내려와 있어. 사야겠다.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그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소멸이 된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이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일반적인 방법이고 괜찮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매수하고 빨리 수익 났으면 하는 이런 분들은 아마도 이 방법은 적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버텀업 방식으로 해야죠. 경기, 산업, 종목 차트 역순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시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타점에 있느냐, 모형에 있느냐, 패턴에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기업 이 종목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좋아. 그러면은 이 종목이 속해져 있는 산업, 소위 말해서 섹터 여기는 유망한가? 또 유망해. 그리고 나서 이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 가지가 않죠.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고 소위 말해서 산업까지는 갈 수가 있겠지만 경기까지는 안 갑니다. 장점 시간이 빠릅니다. 단점 근데 이제 경기를 아무래도 좀 후순위로 밀어넣다 보니까 큰 거를 못 봐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강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건데 그렇다면은 차트죠. 차트. 그렇죠? 여러분들 이 차트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딱 보면은 캔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평선도 있네.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있네. 그리고 여기에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다른 기타 보조 지표들을 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캔들이 되겠죠. 캔들이 되는데 자 캔들은 각가지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저마다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뭐 삿바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망치형이라고 해서 이런 그 패턴이 있죠.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또 영망치형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때나 아무 위치에나 이런 캔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매매의 팁을 주느냐? 이건 또 아니죠. 전제 조건은 바로 주가가 하락입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이런 게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하락을 해야 이런 게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온다? 의미 없습니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온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락. 뭐라고요? 하락입니다. 하락. 일단 전제 조건은 하락이라는 거죠. 이거를 체크하자라는 거예요. 실전 사례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망치형보다는 역망치가 실전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 실전 사례를 보시면은 에르코스라는 종목입니다. 영유아 식품 저출산과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 갔네요.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종목인데 보시면은 상장되고 나서 급락을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네요. 일단 하락이 있네요. 하락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캔들이 나와요. 반등을 시도하다가 시장의 이유가 되겠죠. 밀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 시도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또 이제 하락이었죠. 또 주가가 밀립니다. 하락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캔들이 나와요. 하락이 멈추죠. 이때야 원체 장이 안 좋았으니 이런 거는 인정하자고요. 많이 안 밀린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캔들이 나와요. 중요한 건 하락 이후에 이런 캔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역망치, 실전 사례는 이제 역망치 캔들을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로서도 캔들 단일 캔들이 되겠죠. 하나로서도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또 활용도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부분 다 찾아 아무 곳에서나 다 확인 가능해요. 그럼에도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이 이후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악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관통형이라고 하고요. 이 음봉이 50% 지점을 밑에서 출발해서 딱 넘는다. 관통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잉태형이라고 하죠. 왠지 음봉에 쏙 박힌 잉태형 같죠? 저거는 장악형, 음봉을 싹 다 감싸 안는 장악을 했다는 뜻. 왠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격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캔들 두 개로 묶어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개 또 된다는 거예요. 반전형. 아까 앞 살펴봤었듯이 반전. 뭐의 반전이겠습니까? 하락 이후에 이런 캔들. 그다음에 상승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많이 나오는 장악형을 예로 한번 든다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일 로보틱스, 뭐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만은 올랐어요. 이 과정에서 보자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올랐으니 밀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밀리죠? 이런 캔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또 밀려요. 이런 캔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캔들 이런 것들만 알고 있어도 저마다의 그 매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거는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런 양봉 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이거는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기가 시간이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양봉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누군가는 사겠죠. 주가가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또 주가가 오르겠죠. 이제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이 또 삽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니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이런 양봉이 나왔으니 더 오를까 봐 사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요. 이만큼 올랐는데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누군가는 매도하고 싶은 그런 영역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나면 누구나 다 환호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보세요. 음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왜 나왔을까요? 누군가 팔겠죠? 내려요. 저 같은 사람이 팔겠죠? 또 내려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럴 때 팔라고 했는데 팝니다. 그리고 또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이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 이런 자리들에서도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 더 내릴까 봐. 이 사람들은 과연 왜 팔았을까? 수익나니까 팔았겠죠. 비싸니까 팔았겠죠. 근데 이걸 묶어서 보자고요. 사고 싶으니까 샀던 구간입니다. 음봉. 이 자리에서 사는 분들은 없어요. 이거는 매도하고 싶은 구간이라고 했죠. 여기도 매도하고 싶으니까는 매도한 구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과연 살 수가 있냐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는 매도하고 싶은 구간. 이 자리는 매수하고 싶은 구간이어야 하는데 과연 음봉의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딱 한 종목만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요. 사고 싶죠? 이때 샀어 봐요. 이건 실제로 제가 다른 종목입니다. 이때 샀으면은 밀렸죠.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면 이거 하나를 묶어서도 이게 음봉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음봉이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에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양봉이 나와 갈 것 같죠?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린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이러한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통신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디테일한 설명, 자세한 안내, 강의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발굴하는 방법, 캔들 분석의 기초와 핵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스터님의 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보고 싶으시다, 혹은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이 사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다양한 수익 내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생방송 중에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가장 기다렸을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가장 기다린 시간인데요.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의 마스터 종목으로 선정해 온 종목인데요. 어디 쪽에 이슈가 있습니까? 예전에 돌아가면 젠슨왕, 뭐 20년 이후나 뭐 상용화될 것이다 했던 양자 쪽이죠. 양자 쪽 이슈입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옛날 기사들이 아니에요. 또 한 크게 4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 중간중간 이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이슈가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예요. 요즘 시장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입니다.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이 뜨겠죠. 다른 이슈 나오기 전에 선점해 놓자라는 이런 관점이고, 오늘 준비한 그 마스터 종목은 보안 펠미스 업체예요. 네, 이게 양자 컴퓨터 시대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상용화가 본격화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양자 내성 암호, 네, 알고리즘이 탑재된 보안 칩을 출시했습니다. 양산은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고 주봉의 모습입니다. 강한 저항 뚫고서 강한 모습, 레벨업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확실한 명칭과 앞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플랜 알고 싶으시다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마스터님이 골라주신 종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소개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다양한 돈이 되는 정보 쏙쏙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 참고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